새로 뉴페이스 분들도 또 계신데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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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수업으로 또 와주셔서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이고요. 네. 소리 울리나요? 울리나요? 조금 울리긴 하는데. 네. 괜찮나요? 네. 생목으로 해도 됩니다, 사실. 저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마이크, 어떻게 되지? 껐어요. 아니, 네. 네. 생목으로 해도 됩니다. 네. 여기 좁아서.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지난 1교시 리뷰 해드리고 네, 2교시 오늘 두 번째 수업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한 가게는 조용히 망한다라는 다소 싸늘한 네, 그런 타이틀의 강의로 2주 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왕십리에서 네, 스시도쿠 관련 5개 매장을 네,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영래라고 합니다. 네, 제가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스시도쿠. 네, 스시도쿠 본점은 만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1년 차에 접어들었고, 네, 뭐 일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뭐, 캐주얼 매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고급진 재료랑 좀 더 기다란 횟감,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그런 구성으로 스시도쿠를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스시도쿠의 두 번째 브랜드가 또 2021년 12월에 이런 카이센동이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스시를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한 요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카이센동 매장을 한 3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퀴즈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잠시만, 이거 깜짝 놀랐네. 네. 그때 저번 시간에는 제가 로또를 가지고 왔었어요. 로또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오늘 로또를 미처 깜빡하고 못 가져와가지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져온 그 로또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낳았었는데, 오늘 로또가 없기 때문에, 네, 서울에 언젠가 한 번 정도는 놀러 오실 일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에 오실 때 쓸 수 있는 스시도쿠 1만원 쿠폰. 네, 우리 김수현 대표가 조금 집계해 주세요. 혹시 쿠폰 받으신 분들 누가 있으신지. 네, 사람들이 눈이 마주치셨기 때문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하기 때문에 또 우리 김수현 대표가 또 도와줘서 네. 제가 강의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재밌는 퀴즈를 내가면서 네,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 네, 앞에 퀴즈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뉴페이스가 우리 부장님이랑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네. 5분. 새로 오신 분들한테만 7개의 퀴즈를 기회가 있습니다. 자, 네. 세 번째 매장 스시도쿠 더성수를 오픈하기 전에 스시도쿠 본점은 스시를 주력으로 판매 중인데 스시도쿠 카미동의 주력 제품은 무엇일까요? 새로 오신 분들만 무엇이라도 딱 정답을 맞춰주시면 인비! 네네 부장님 3! 네 카이센동 네 불닭볶음면 아니고 카이센동 새로 오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서울에 오신다고 하니까 네 이따가 자기의 스코어를 우리 김승현 대표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점 만포인트나 벌써 따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브랜드 스시도쿠 더성수라고 성수가 서울에서는 좀 핫한 지역이거든요. 핫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년 전에 성수에 또 이런 매장을 열었습니다. 기존 스시도쿠 매장보다 조금 더 모던하고 핫플에 어울리는 그런 좀 세련된 구성으로 기획을 해봤고요. 여기 사진엔 나오지 않았지만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 소고기 우동하고 뭐 스키야키 이런 메뉴도 스시랑 같이 구성을 해서 회를 먹다 보면 좀 회가 물리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같이 좀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합한 메뉴를 스시도쿠 더성수에서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시도쿠 겐이라고 한 6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6개월 좀 넘었는데 오마카세 집도 열어서 네, 저희 33년 경력 셰프님하고 또 오마카세집 운영을 하고 있고요. 5번째 브랜드로 이제 현대백화점의 신촌점
오픈하게 돼서 또 신촌점에서는 일식은 좀 야박한 음식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스시 이외에도 다른 가이세키 뭐 반찬들 그리고 뭐 스키야키 서울에서 인기가 있었던 스키야키까지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또 통정한 느낌의 일식을 스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신촌점에서 인정을 또 받아서 MD들이 전에 있던 매장보다 한 4-5배 정도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번에 충청점 제안을 받아서 충청도 청주에 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서울 오시기 멋이면 충청도에서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연에 출연했는데 네, 오늘 뭐 다른 강연도 뭐 강연이었지만 오늘 그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 스리도쿠의 그 탄생 배경과 뭐 스리도쿠가 어떻게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되는 만으로는 이제 10년이 됐고 거의 11년 차에 접어든 저의 첫 번째 매장 스리도쿠는 인도에서 보이지 않는 가게였습니다. 왕창역 7번 초기에서 나오면 이렇게 거꾸로 되돌아서 가야 되고요. 또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밑으로 꺼져 있는 반지하 매장입니다. 길에서는 더더욱 안 보입니다.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정문도 아니고 후문도 아니고 쪽문, 여기 왕십리 역사 가는 아파트 사람들이 쓰는 쪽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과연 제가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스리도쿠 본점의 월세는 얼마일까요? GP에서 나오지만 오늘 들으신 분들만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4분밖에 없어요. 맞춰주셔야지 진도가 나갑니다. 와, 어떻게 딱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점의 월세 85만 원이었습니다. 네. 10년 전 제가 창업할 당시에 자금이 없었어요.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뒷골목에 있는 작은 18평 매장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85만 원짜리 매장이었고요. 놀라운 건 월세와 보증금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에 띄지 않는 반지하의 그런 상권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자리였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나. 저는 맛있는 스시를 만들었거든요. 나름 좋은 재료를 써서 재료비도 많이 써서 다른 집보다 정말 가치 있는 스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고객들이 와주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 가게를 차린 저는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스시를 준비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줄 알고 그냥 제 형편이 남는 곳에 이렇게 매장을 냈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인 제가 봐도 길거리를 걸어가 봐도 저희 가게가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현명하거나 앞으로 더 훌륭한 대표님들보다 재능이 있거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잘못된 곳에 그 매장을 얻다 보니까 발을 잘못 뒤져서 그런데 그 늪에 빠져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되돌아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생존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케팅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절대 누구보다 뛰어나서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고에 쓰는 슬로건인데요. 하루에 23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시. 저희가 이런 슬로건도 만들어봤는데 사실 정말 창피합니다. 하루에 23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시의 사장이 바로 전데 제가 원래부터 장사를 잘하고 있는 재능을 타고 다니냐?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도 저희 본점이나 막 이런 데 벤치마킹들은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너무 많은데 50억 교수분들의 그런 높은 희대물을 봤을 때는 저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지적받을 것도 너무 투성인데 하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타이틀을 쓰면서 제가 본질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같은 제품을 좀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위치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능력. 이런 능력으로는 제가 생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푸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부터 장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 순간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 하루 23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시가 된 스시도쿠. 네, 오늘 손영래가 가진 모든 것을 역시 짜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좋지 않은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제가 장사력도 없었기 때문에 매 순간, 10년 동안 매 순간 경영 위기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접근 가능한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절대로 망각하게끔, 까먹게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망각해 봤거든요. 아, 장사가 이만하면 괜찮네. 이제 먹고 살만하네. 라고 생각했던 순간 꺾이는 데는 2달이 걸렸지만 회복하는 데는 8달이 걸렸습니다. 시 좋으면 상관없고 이미 인기가 있어도 상관없고 정말 좋은 프랜차이즈 내도 상관없습니다. 뭐 석정갈비처럼 너무 훌륭한 브랜드, 너무 겹치, 포맨티쿠처럼 너무 마파람처럼 진짜 훌륭한 브랜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스시도쿠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정말 많은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스시를 만들어도 손님이 오지 않았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했더니 이게 저희 18평 월세 85만원짜리 본점 CCTV 화면인데요. 손님들과 가게를 가득 채우고 좁아 터진 골목에 줄을 세우고 배달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단 10초 만에 직원의 키보다도 큰 배달 빌지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18평 매장에서 하루 근무인은 4명에 배달 없이 홀 매출만 300만원까지 팔았던 인기 매장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스시도쿠를 어떻게 보이게 해서 손님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1교시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지난주에 공개했던, 지난주가 아니고 2주 전에 공개했던 1주차 수업에서는 네이버에게 사랑받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고객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이 우리 가게를 와주신 고객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일일이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3년 3월에 작년에 그랬는데 놀랍게도 재방문하지 않고 첫 방문했던 고객들의 비중이 51%였어요. 근데 이 51% 처음으로 방문해주신 고객들, 저희는 사실 재방문 비중이 훨씬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가 의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1%는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왔나? 이걸 또 조사해봤더니 네이버로 오신 분이 50.2%였습니다. 근데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와주는데 검색해도 혹시 우리 매장이 네이버에 안 나온다면, 덜 나온다면, 근데 조금 더 많이 나온다면 매출을 당연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 마케팅은 시작했습니다. 만약 스시도쿠가 네이버 마케팅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네이버를 통해서 오긴 올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뭐 우리 가게에 대해서 리뷰도 남겨주고 웰컴을 써주고 하는 고객들이 있겠지만, 근데 아무 요청도 안 했을 때 우리 가게를 막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석정갈비가 진짜 부산에서 동네에서 유명한 갈비집이고 우리 내일부터 웨이팅에 서서 5바퀴 반, 6바퀴 가만히 놔두면 7바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찐찐 맛집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 리뷰가 많냐? 안 많아요. 고객들이 안 남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석정갈비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네이버 키워드를 점령해서 보수적으로 딱 5배만 고객이 더 온다면, 네이버를 일으키는 환경을 더 뚫어준다면 무조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안 했던 사람은 70%까지 오를 수도 있는데 석정은 물론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워낙 빼곡한 집이라. 하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후졌던 분들도 네이버를 다 점령해버리면 30% 정도의 매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제가 저의 두 번째 브랜드 스시도쿠 카미동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2018년 9월 플레이스 유입수가 47,000건 정도, 48,700건 정도 되었었는데 2023년 저희가 네이버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나서 2023년 10월에 7만 건의 플레이스 유입이 생겼어요. 정확히는 68.6% 플레이스 유입이 증가하는데 매출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희가 다 까드렸는데 저희 플레이스 화면입니다. 네. 플레이스 유입, 플레이스 조회수가 41,000건이었습니다. 2023년 9월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데 2023년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17만으로 늘었죠. 저희 매출이 9월하고 10월, 네, OK 포스 매출을 공개한 건데요. 배달 매출은 제외한 매출이긴 한데, 뭐 제로페이랑 이런 거, 포스 매출만입니다. 근데 2023년 9월에 7,100만 원 정도 팔았었는데 2024년 10월에 1억 1,500을 팔면서 매출이 62.36% 올라갔습니다. 플레이스 유입이 네이버 마케팅을 해서 68.66%가 올랐는데 매출도 62.36%가 올랐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정비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너무 오랫동안 웨이팅하다가 못한 시대상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플레이스 조회수가 늘어나면 거의 정비례에서 똑같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당연히 아니다. 이런 저는 실험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유입을 통해서 약 62.36%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때 수익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네이버 검색을 통한 이익만 만약 5배로 늘렸어. 그랬을 때 5배가 늘었거든요. 그때 수익이 얼마나 증가했을까? 를 봤는데 매출은 62% 올랐지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임대점이 너무 어리니까 이 자료가 다 있으실 겁니다. 자료는 다 공유해 드렸고요. 네네네. 수익은 3배나 늘었습니다. 2023년 9월에 429만 원의 수익에 올리는데 그쳤던 스시도쿠 카미동이었는데 10월에는 알바 3명을 더 썼는데도 1,600만 원의 그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저희 손익계산서 팩트대로 다 올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다시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된 거고요. 어떻게 네이버를 점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케팅 업체에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케팅 업체에 정말 많은 돈을 지불했었거든요. 때로는 의미 없는 돈을 날리기도 했어요. 마케팅이 중요하긴 한데 정말 많은 돈을 썼고 때로는 진짜 거의 효과가 없는 마케팅에 돈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와이드니 마케팅이라고 검색하면 저희 집이 2등으로 나오거든요. 네. 아무런 정보를 하지 않고 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주는 대행사를 쓰지 않고 왕십리 맛집이 지금 뭐 이때는 1등이었는데 네, 2등으로 떨어졌지만 뭐 왕십리역 맛집이나 한양대 맛집으로 검색하면 아직도 또 1등으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마케팅을 마케팅 업체에 쓸데없는 돈도 많이 쓰고 또 너무 과다한 비용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 마케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필요해야지 저희가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마케팅을 배우면서 쓴 돈이 정말 1억은 되는데 어떻게 500만 원 세이브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마케팅 대행 업체 뭐 써보신 분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써보신 분 한 번도 마케팅 대행 업체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역시 석정말기. 네. 대단합니다. 마케팅 대행사 없이 그렇게 유명한 라면집을 만들고 어떻게 한 번도 없었어? 자연 트래픽으로. 오늘 왜 여기 계시죠? 네. 네. 자연 트래픽으로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연 트래픽 어떻게 생기는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연 트래픽이 생기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 트래픽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마케팅 업체랑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마케팅 업체는 우리 가게가 매출을 더 올리고 하는 것들이 그 마케팅 업체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랑 계약을 하는 것, 계약을 따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랑 계약을 따낸 다음에 또 다른 업체 계약 따내러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업체한테 저는 맡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마케팅 업체가 물론 저희보다 마케팅을 잘할 수도 있긴 한데 잘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직접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딱 세 가지만 하는 거. 딱 세 가지만. 첫 번째, 네이버에게 사랑받기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기본 정보 영역 최적화, 그리고 최적화 블로거 섭외하기, 리뷰가 최고의 광고다. 1번에 대해서 저번 1교시 때 지난 1주차 수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그 대전에 계시는 분 안 오셨네요? 오고 계신가요? 네. 그분이 되게 열성적으로 또 그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그 SEO 최적화를 위해서 네이버 기본 정보 영역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수업에 대한 호응도가 이렇게 뜨거운 적은 처음이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써주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키워드 마이너된 그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잘 삽입해서 작가랑 같이 제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작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멋지게 첨삭을 해서 싹 한번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6월 12일 날, 13일 날 그때 뭐 다 같이 만나나요? 여기 계신 분? 네. 오늘 이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할까요? 아, 네, 말씀 한번 해주셔도. 네. 지금 요번에 손정현 대표님 수업이 네. 사실 원래 서울에서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내용 돈 들고 그래서 거의 장장 4시간을 원래 3시간, 3시간, 9시간 수업을 지금 4시간씩 해서 압축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압축하고 우리가 궁금한 사람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풀빌라 대표님이 예약을 해주셔서 아, 너무 멋있습니다. 13, 14일에 누구 한 명 주기는 사실 일찍 저였는데 양보하는 바람에 그 전체 오실 수 있는 분이 이거는 자유입니다. 한 10명 내외 근데 몇 명 더 들어가도 된다 하니까 시간 내시는 분이 1박 2일로 위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서 홍현 대표님 오시고 또 못다한 얘기를 혹시 또 오늘 1박만 들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쉬움이 있으시면 그날 1박 2일로 3시부터 불류를 만나서 미팅도 하고 뭐 바람도 쐬고 바다도 보고 일석삼조의 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참여 여부를 달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네. 우리 부장님 대표님이 필기랑 또 이렇게 멋지게 스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준 대표님 그때 영준님도 항상 1등이잖아요. 사실 뭐 1등을 안 할 적이 없는데 1등한테 준다고 한다는 건 그냥 김영준 대표한테 그냥 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2등이면 네, 제가 3등이었던 것 같은데 2등인가요? 아, 네, 2등이나 3등한테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이 또 연출됐는데 대표님이 또 스포를 해주셔서 근데 우리 김영진 대표가 저한테 또 양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저한테 양도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다시 같이 쓰자고 이런 식으로 네, 한 2번 정도 토스된 또 이번 풀빌라인데요.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같이 또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네, 웃음의 의미가 뭐지요? 주 대표님? 네. 네, 그래서 이거 딱 3가지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저번 수업 시간에는 네이버에게 사랑받기, 네이버 기본 정보 영역 최적화. 어쨌든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을 시키든 네이버 블로거들이 자기가 쓴 글이 상위 노출되든 영수증 리뷰에 다른 김영민 대표가 영수증 리뷰를 위로 올리든 아무튼 네이버에게 사랑받는 그런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 상세 정보 영역에도 그런 글을 채워 넣어야 되고 찾아오는 게 뭐 주차 정보 그리고 블로그에서 글을 쓸 때도 네이버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고 영수증 리뷰를 쓸 때도 역시 네이버가 좋아하는 그런 글을 써야 된다는 걸 저번 2주 전에 첫 번째 수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만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휴일타기를 거쳐서 지금은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주는 상위 노출 업체는 단 1원도 쓰지 않고 순위를 올리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왕십리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위에 광고 빼고 한때 수도쿠 칸이동 1등, 수도쿠 왕십리 본점 2등, 수도쿠 겐 오마카세집 3등, 왕십리 맛집이 그래도 58,000회 정도 줘야 되는 나름 메가 키워드인데 1, 2, 3등을 다 차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요 두 개 매장은 순위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순위를 다시 올려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의 세 번째 퀴즈. 네. 네이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플랫폼이 무엇일까요? 새로 오신 분들만 네.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글. 와. 원래는 사실 앞에 살짝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 건데, 내용도 없었는데, 맞춰주셨어요. 네, 서울 한번 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꼭, 네. 김승현 대표 바로바로 이렇게 기록하시는군요. 와, 엄청, 기록을 이렇게 바로바로 하시다니, 진짜, 네, 성공! 마파람 상품권도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현 대표 대단합니다. 네, 소유한 사람 역시 다른 것 같아요. 네, 네이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플랫폼이 구글인데, 구글에서 SEO 최적화라고, 검색 엔진 최적화,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구글에서도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웹사이트라든지, 구글의 어떤 그런 블로그라든지, 구글의 포스팅하는 글들도 구글의 SEO 최적화를 해야지 상위에 뜨는데,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구글의 그런 어떤 구조, 구글의 알고리즘을 많이 통해서 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투자 강의에서 어쨌든 그래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영역 자 퀴즈는 그래도 맞추고 가겠습니다. 퀴즈는 네. 세 분이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시네. 네. 네 분. 처음 오시는 네 분. 네이버는 어떤 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까요? 네. 최신성 글, 2번 전문성 글, 3번 인기 글, 4번 쭈글쭈글. 네. 쭈글쭈글 틀렸습니다. 네. 네. 인기글 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기하고 맡아주겠습니다. 그럼 3번 인기글. 인기글도 사실 맞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맥락상으로 전문성 글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기글도 맞아요. 저희 직원이 퀴즈를 냈는데 사실 최신성, 전문성, 인기글이 쭈글쭈글만 빼면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이버가 텍스트로 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사실 우리의 그런 플레이스를 텍스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곳인가에 대해서 텍스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직원이 일일이 어떤 매장에 가서 여기 장사 잘 되네? 여기는 순위를 올려줘야겠구나. 여기는 장사가 별로 안 되네. 여기는 또 매장도 지저분하네. 여기 순위 떨어뜨려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네이버 봇이 저희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로 우리 플레이스에 태어나야 기본 점수를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20가지 항목, 요 20가지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본 점수와 추가 점수. 네, 기본 점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주로 많이 다뤘었습니다. 네, 상호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 업종 카테고리 어떻게 지정해야 되나? 메뉴에도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넣었어야 된다. 대표 키워드, 뭐 상세 정보 찾아오는 길, 역시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된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쓰기 위해선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넣어야 된다. 업체 사진 역시 우리 가게의 그 메뉴와 어떤 사진만 보고도 우리 가게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또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터널 링크 트래픽, 백링크 트래픽, 검색 유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네이버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 예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저장하기라든지 알림받기라든지 뭐 전화 문의라든지 톡톡 문의, 공유하기, 길찾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써야 된다. 배점이 높진 않아요. 한 2.5점 정도씩, 2.5% 정도씩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나 제가 체크해 본 결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 하고 보자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상호였습니다. 부산에서 횟집을 하려고 그러면 상호를 어떻게 지었어야 됐죠? 우리 주 대표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산의 집이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횟집을 하려면 네, 죄송합니다. 네. 부산에서 횟집을 하려면 저희가 부산 횟집을 부산 횟집으로 이름을 지었어야 됐었습니다. 부산에서 횟집을 하려면 부산 횟집으로 이름을 지었어야 돼요. 여기는 부산 횟집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부산에 있는 횟집이 나올 것 같지만 횟집밖에 안 나와요. 부산에서 요트 투어를 만약 하려고 생각을 하실 때 플레이스에 등장해야 되는 그런 고려해서 이름을 지을 때 부산 요트 투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부산 요트 투어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재밌게도 부산 요트 투어만 된 그런 매장들만 나옵니다. 업체들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름 역시 이름에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 업종이나 지역명을 이름에 넣을 것을 추천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업종 카테고리. 네. 치킨도 부산 치킨이요? 없어요. 네?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모든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팬들이 봤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네. 부산 치킨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주시면 네. 치킨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그런 매장들이 상호에 뜬다면 또 치킨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야겠죠. 이게 뭐 네이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역시 이런 지역과 업종 키워드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밖에 부산 없습니다. 통닭은 있습니다. 부산 통닭은 있나요? 전부 다 부산 통닭. 부산 통닭, 부산에서 통닭집을 하려면요 다른 이름으로 지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산 통닭으로 지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부산 통닭만 나와요. 다른 집으로 이유가 안 나옵니다. 우리 집이 부산에서 통닭을 뭐 40년 동안 튀겼어도 부산 통닭이 못하면 부산 통닭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 상호명을 지을 때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지어야 될 때는 업종하고 그 카테고리, 뭐 메뉴, 주요 메뉴 이런 거를 꼭 요강명에 넣어야 된다. 였습니다. 뭐 지역 키워드, 뭐 부산이나 서울, 업종 키워드, 뭐 요트투어, 횟집, 통닭 이런 것들을 넣어야지 SEO 최적화에 더 도움을 주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 카테고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하면요. 업종 카테고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왕십리 밥집에 제가 상위 노출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우리 상위 노출된 다른 가게들이 어떤 업종인지를 봐야 됩니다. 네. 방금 이름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할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다른 가게들이 어떤 업종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염두에 둬서 꼭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나가서 창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카테고리를 업종 카테고리를 이자카야를 오픈했는데 업종 카테고리를 그냥 일식당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술집하고 이자카야 쪽에는 노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남 상수동이라고 연남동 근처에 오픈했는데 상수 술집 상수 이자카야를 검색하면 다 요리 주점이나 이자카야밖에 안 나오는데 일식당으로 그 업종 카테고리를 정했을 땐 아무리 우리가 술을 팔아도 그쪽 카테고리는 노출되지 않는다. 그 키워드 상수 술집이나 상수 이자카야로 노출되지 않는다 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자카야로 업종 카테고리를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술집하고 이자카야로 검색을 했을 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식 관련 키워드에서는 조금 더 불편한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초밥으로 검색했을 때 위에 나오는 것보다 술집하고 이자카야로 위에 나오는 게 좀 더 타겟팅이 정확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자카야로 업종을 선택한 게 결국 이자카야로 업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를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편국의 계단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있는 초밥 메뉴의 이름인데 하지만 재미있는 이름이지만 네이버 플레이스 지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초밥, 연어, 광어와 같이 메뉴를 떠올릴 수 있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직관적인 이름을 넣어줘야 좋습니다. 네. 이런 앞에 이야기들, 제가 1주차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저희 그 교재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저희가 2월 13일 날 또 세 번째 만남에서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중간에 저희 카톡방에 남겨주셔도 되고, 뭐 이따가 2차 자리에서 물어보셔도 되니까 한번 그래도 정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에 역시 우리가 잡아야 될 5가지 키워드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상세설명으로 찾아오는 길, 요거를 또 다 써주셨죠. 정말 전 진짜 사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너무 감동했고요. 이 글들을 제가 정말 잘 각색하고 편집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상위 노출은 물론 평소에도 쓸 수 있는 슬로건, 평소에도 쓸 수 있는 우리 가게를, 우리 브랜드라는 그런 표현들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작가님이랑 멋지게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대표님 실례지만 뭐 혹시 어떤 일? 치킨이요.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통닭집 하려 그러면 부산 통닭으로 이름을 아무튼 또 대표님 같이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저희가 또 써주시면 제가 앞에 분들보다 정보를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주차에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역시 상세 정보에 들어가는 글들을 저희가 만져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앱스테이션 해주면 돈 진짜 많이 받고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저희 스지도쿠 5개 매장 글 혹시 오셔서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 0.1% 최고 수준으로 잘 써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작가들한테도 첨삭도 받았고. 아니요, 제가 초안을 쓰죠. 작가는 초안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본질은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넣어서 쓰면 이렇게 조금 만져주고 그런 것들을 또 작가한테 또 도움을 받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들 역시 부족한 부분은 좀 대표님들한테 뭐 질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창업자의 스토리 이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그리고 고객이 봤을 때 정말 우리 매장에 올 수 있을, 너무 오고 싶은, 네, 그런 글들로 각색해 드릴 테니까 그 각들의 후기를 발표해서 평소에 인스타에 써도 되고, 세부식에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또 활용 방안들도 많을 거예요. 매장 인테리어에 붙여놓으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많아요. 한 15분 계시기 때문에 해드리는 게 정말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상세 조명 찾아오는 길, 이것도 중요한데, 네이버가 원하는 글, 원하는 키워드, 네이버가 그냥 네이버 내기 봤을 때, 이거는 정보를 충분하게 담겨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본 정보 영역에서 점수를 따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세팅. 이 세팅을 만들어 놓고 2위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 만들어 드리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스리도쿠가 어떻게, 저희 그 상세 설명을 써놨고, 왜 이런 흐름으로, 이런 서사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비단 왕십리 매장뿐, 왕십리 본점뿐 아니라 나머지 4개 매장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스리도쿠의 그 상세 설명도 저희가 채워놨거든요.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고,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진 여정을 만들어서 저희는 120장 사진을 웬만하면 다 전부 다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매장에 오면 어떻게 웨이팅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페르소나, 또 즉 타겟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리도쿠 편의동의 그런 여자친구가 음식을 받았을 때 또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네,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네, 저희가 카미동이 먹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POP로도 만들어놨지만 이렇게 그 네이버 사진에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 이제 음식, 메뉴, 가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메뉴에 좀 더 포커싱을 둬가지고 메뉴도 이렇게 쭉쭉쭉 보여주고, 그리고 이 메뉴는 이렇게 셰프들이 만든 요리다 라는 식으로 저희가 그 간접 체험 여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은 음료수로 끝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진 세팅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 대표랑도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하면서, 주강재 대표랑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친한 형님이 이번에 돈가스 집을 좀 서울에서 오픈했는데 50만 원짜리 작가님인데 사진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작가님도 같이 했었어요. 스리도쿠 카미동하고 스리도쿠 겐, 현대백화점, 이 3개 매장은 500만 원 정도 작가님하고 했는데, 사실 사진 퀄리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찍을 때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매장 5개를 또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새로 찍으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찍을 때는 나도 저 50만 원짜리 작가님한테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기서 필요하시면 그 거마비 한번 내려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묶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비즐 사진 한번 보시고, 비즐 돈까츠라고 두원이 형님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오픈하셨는데 사진을 이번에 너무 이쁘게 찍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거마비나 이런 거 딱 한 번만 내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2명 확보된 것 같습니다. 2명. 네. 치킨.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치킨기의 제왕이 치킨기의 제왕. 통닭은 안 파시는 거죠? 네. 치킨. 닭 유통을 하세요. 닭 유통. 전국의 1등 거예요. 와. 닭 유통. 좀 부산에서 치킨집 좀 하나 내고 싶은데. 네. 아니, 제가 하나. 뜯어서 낸 거야. 유통은 책임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치킨을 혹시 하게 되면 너무 든든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게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네. 자, 퀴즈만 맞추고 갈게요. 뭐 퀴즈가 사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퀴즈. 네. 새로 오신 대표님 이렇게 인비하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만 3만원짜리 3만원짜리 퀴즈. 이거는 좀 중요할 때 쓰겠습니다. 우와, 5개. 우와, 역시 회장님 통이 너무 크세요, 진짜. 네, 와, 대단합니다. 이거 제가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이버가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새로 오신 분들만 1번으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트래픽. 3번 트래픽. 우와. 네, 죄송한데 이거는 안 드리고요. 스시도구 1만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래픽이 굉장히 또 중요했다. 네. 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번에 다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한번 봐주시고, 요즘에 사실, 근데 제가, 제 목표는 업체를 아예 안 쓰고 순위를 올리자가 사실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스시도쿠 같은 경우에 본점은 업체 없이도 저희가 말씀하신, 우리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자연 트래픽, 이런 것들이 그래도 세다 보니까 본점은 그래도 블로그 빌리고 이런 것만 해도 2등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너무 고전하는 거예요. 카미동은 26등으로 떨어져 있고 뭐 스시도쿠 개는 41등에 있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어쨌든 저는 뭘 하나 소정을 그래서 동네에 다른 업체가 뭘 하는지 보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저장하기랑 트래픽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부는 조금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어뷰징에 해당하는 거기도 한데, 근데 업체한테 그 실행사라고 하죠? 대행사 말고 저장하기도 사실 한 60원 정도짜리 제가 하나 뚫었고, 트래픽 20원짜리도 하나 했는데, 요새 뭐 리워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바로 그냥 트래픽을 예전처럼 그냥 솔루션에서 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트래픽이라고 치면 그냥 트래픽을 쏘고 뭐 35초 동안 있고,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핸드폰을 200개 놓고 진짜 200개 놓고 그 하나하나 막 다 접속해드리고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요새는 리워드 방식이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산 해물찜이라고 검색해서 마파람에 플레이스 유입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45초 머무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설명에 가서 어떤 퀴즈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 퀴즈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억지로 체류 시간이 막 좀 접속하는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체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문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10원 받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하는 친구들이 다 10대예요. 이 캐시 플랜 뭐 이런 거를 그런 어플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다 10대고, 또 마파람이 부산에 있는데 뭐 서울, 충청도, 뭐 전라도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또 다 쓰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가 이걸 감지해서 결국에는 페널티가 언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정말 안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겸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게에 플레이스를 방문해 주는 고객이 아까 카미데이 같은 경우에 2023년 7월에 한 7만 명 정도 됐잖아요. 7만 회 정도. 이럴 때 한 2만 트래픽 정도는 그래도 좀 양념을 피우는 게 상위 노출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지금 사실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플레이스 순위를 볼 때 여기도 지금 제가 홍대가 부산에 어마어마한 그 식당 사장님들하고 또 친분이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앞에 서 있지만 또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의 그런 사장님들 플레이스 순위를 잘 올리는 분들하고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이 친구들은 네이버 예약을 엄청 활성화시켜서 플레이스 순위가 올랐구나. 여기는 뭐 세도식은 잘 올려서 올랐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어떤 거에 더 가중치가 있나 이거를 항상 체크하는 게 저의 역할인데, 요새 보니까 트래픽하고 저장하기가 만만치 않고 그걸로 순위를 올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또 네이버에서 쉽게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게 떨어뜨릴 수 없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가 이걸 어뷰징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쉽게 떨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상대방 업체에서 이래저래 했을 때 떨어지면 공격용으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왕실 맛집 뭐 6등인데 1등 업체를 떨어뜨리는 거죠. 뭐 저장하기랑 트래픽을 쏘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댓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그런 블랙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또 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요거를 터치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사 정도 가격이라면 뭐 저장하기도 어떤 업체는 막 200원, 300원도 받고 하는데 약간 양념을 치는 거 정도는 괜찮겠다. 이게 저의 속마음입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네이버 예약을 타업체에서 그 상대방 그 매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이버 예약을 만들었다가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혹시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것도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IP가 완전히 똑같다든지 너무 티가 나게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너무 티가 나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확실히 안 좋아요. 네이버 예약을 또 취소하는 게 안 좋은 게 제가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 스위드쿠키 음악 콘서트 같은 경우에 네이버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한번 취소를 다 해봤었어요. 그냥 매장으로 오면 취소해드리고 그냥 현장에서 결제하게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었거든요. 이랬더니 플레이스 순위가 확실히 안 좋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단 외부에서도 공격이 있을 수 당연히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말 뭐 신고를 하거나 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취소하는 건 좋지 않다. 느낌적으로 약간 네. 이거는 너무 취소가 많아요? 예, 어떤 날은 일부러 약간 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많아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예약 쫙 들었다가 예약이 그건 한번 진짜 이거 누가 멜기 패치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권에 지금 그 플레이스 작업하는 팀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네. 팀들이. 아, 걔들이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상위에 있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아. 그 친구들이 이제 완전히 다 올라가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네. 네, 블랙 마케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네. 아, 네. 네. 지금 진짜 웃기구나. 저 같은 경우에 스위도쿠 겐 오마카세치 딱 클릭해줬는데 멘트가 다 튀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랬는데 저희가 취소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누가 공격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희가 항상 취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취소하면 안 되겠다. 다 빨간색으로 취소 돼 있어가지고 시겁했는데 왜냐면 딴 데는 예약금을 10,000원밖에 안 걸어놔서 그 취소를 해도 그 결제를 해도 수수료가 뭐 3%인가? 아무튼 크지 않아서 그랬는데 저희 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수료가 그 카드 수수료는 1.5보다 네이버가 한 3.3인가 그래서 한 1.8%가 올라가거든요. 꽤 큰 돈이라서 안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네이버 상위 노출을 위해선 놔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김 대표님도 혹시 가능하시면 예약금을 혹시 걸어두시나요? 예약금을 걸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약금을. 네, 소량이라도 5,000원, 10,000원이라도 예약금을 걸어놓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네, 돈 넣고 빼야 되는 네, 예약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네. 예약금을 뭐 리테일마다 필요한 거는 네이버도 페널티가 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단순 변심이고 그것도 또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손님들의 노쇼 문제도 그렇고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세팅해 놓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약금 없이 예약을 한번 했었는데 진짜 노쇼 확률이 한 10%, 20%가 됐어요. 너무 막 일찍 막 있는데 자리 막 나타났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막 괴로운 상황들이 막 됐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근데 5,000원, 10,000원만 걸어놓잖아요. 자기도 5,000원, 10,000원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노쇼가 없습니다. 예약금을 걸어놓은 3년 동안 노쇼가 없고요. 보통 또 예약금 5,000원, 10,000원 거는 게 귀찮아서 예약을 안 할 사람은 어차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약금 걸어놓으시는 걸 사실 추천합니다. 네. 그럼 예약금 걸면 네. 그 왔을 때 결제는 어떻게 해요? 네, 결제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일단 취소는 안 해요.
아까 계속 취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5천원 10,000원은 취소 안 하고 어차피 저희한테 정산되는 돈이니까 그 5천원 10,000원을 까고 해드리든지 아니면 계좌이체로 돌려드립니다. 네네,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합니다. 카드 결제로. 네네네, 취소하기 싫어서. 취소하면 분명히 네이버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취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예약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저장하기 트래픽, 요거는 조금 양념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의료 사람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게 불과 또 2주 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네, 그런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저번 수업에 보여드렸었잖아요. 계속 그 일주일별로 그 매장 저희 동네에 있는 20개 매장은 경쟁력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저장 일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방문자 리뷰, 영수증 리뷰 개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매장 5개 매장별로 체크해가지고 이게 중요하구나, 저게 중요하구나, 이거는 좀 중요도가 빠졌구나, 이게 이쪽에 다 배치가 있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다 판단해서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저장하기랑 트래픽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 조금이라도 좀 양념을 쳐야겠다라고 사실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는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원래 나는 기자단은 절대 부르지 않을 거야. 인공 트래픽은 절대 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장하기도 우리 국민들한테만 받아낼 거야가 제 마음이었는데 안 되겠다, 양념 쳐야겠다 라고 솔직히 타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실행사 단가를 조금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실행사 단가를 제가 좀 파악해서 그 실행사에서 플레이스 트래픽은 20원, 저장하기는 60원. 보통 저장하기는 200~300원 받고 100원에서 200~300원 받고 트래픽도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양념 정도로만 메인이 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하지 않고 정말 수익을 이룬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건 네이버 예약입니다. 네, 스시도쿠가 본점이 아무런 양념치지 않고 왕신이 같은 계속 2등을 찍고 있었던 비결에는 이 네이버 예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시도쿠 갱도 이제 취소하지 말아야겠다. 오마카세 집도 그렇게 반대급부를 또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대왕스시라는 거를 출시를 해서 하루에 거의 한 개로도 10개씩 팔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는 다 못 팔아요. 하지만 한 4일은 주말은 무조건 다 금토일은 다 팔고 토요일날에는 뭐 한 7개에서 한 8개, 뭐 정말 안 팔린 날은 2개 판 날도 있긴 하지만 꾸준히 네이버에서 그 대왕스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예약으로. 근데 그게 저희가 저녁 때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맡아드리는 예약은 아니고 저희 그 네이버 플레이스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확보해두기, 찜해두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냥 확보랑 찜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 자리를 맡아드리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써놨고 이거를 계속 하고 했더니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도 양념 없이 버틸 수 있는 집들이 뭐 몇 군데를 제가 봤는데 네이버 예약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이버 페이로 그러니까 저희가 대왕스시가 59,000원이거든요. 만약 다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59만 원의 매출이 매일같이 네이버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 이뻐하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고 네, 그리고 예약을 하면서는 또 체류 시간이 또 이것들을 늘리느라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류 시간에서 분명히 또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양념 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예약 기능은 정말 제대로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스시도쿠가 외국에서 계속 버티는 이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양념 없이 버티는 이유 네이버 예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 바쁘더라도 뭐 특별한 메뉴 대왕스시 같이 뭐 특별한 메뉴를 뭐 한 10개 정도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에서는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이버 포장이나 뭐 저장 알림받기, 뭐 전화문의, 톡톡문의, 필찾기까지 쿠폰
또 세부적 업데이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 네, 기능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쓰는 것이 좋겠다.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네이버 플레이스를 올리기 위한 20개 항목, 여기 중에 어떤 항목들은 어떤 가중치가 있다고 좀 체크를 해놨거든요. 네. 네이버 예약은 사실 20점, 100점 만점에 무려 20점이나 체크를 한 부분이고, 저장하기나 플레이스 유입 같은 경우에 각각 15점 정도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리뷰를 하는 것으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고 10분 정도만 쉬셨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꺼드릴까요?